어제 강한 상승은 그동안 깊게 빠져서 기술적인 반등이다. 여기에 의견이 모아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도 국내에 상륙을 했고요. 여러 가지 악재를 딛고 만들어낸 상승이어서 좀 더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시영 운영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를 어떻게 정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는 펀드멘탈의 승리로 정해봤습니다. 펀더멘털의 승리요? 이유는요? 네. 예,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오늘 주가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가가 특별히 크게 올라갈 이유는 없었지 않습니까? 어제도 미국 시장에 크게 하락 국면 쪽에서 6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고 오늘도 미국 시장에 크게 좀 하락을 했고 또 어제 우리 증시 자체가 미국 시장에 선물 시장의 장중에 상승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에서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본다 한다면 오늘 정상적으로 본다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20에서 최소한 30포인트 정도는 빠져야 되는 그런 흐름이었던 건데 결국은 오늘 상승했던 것 자체는 어제부터 이제 그런 요인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여전히 오미크론발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국내 확진자까지 발생이 좀 되고 있는 시점이고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5천 명이 좀 넘어섰는데 여전히 해외 쪽에서도 오미크론발 이슈 자체가 어디 쪽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또 불확실한 국면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어제에서 오늘 또 급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그 요인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저는 딱 한 가지로 봅니다. 어제부터 상승했다는 것 자체는 어제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어제 수출 지표였거든요. 어제 국내 11월 수출 동향이 알다시피 600억 달러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수출 사상 600억 달러 사상 최대고 19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입니다. 그걸 보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저는 어제부터 반영을 했다고 봐요. 종합주가 지수와 수출은 동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 우리나라 왜 어제 그 11월달 수출이 의미가 있냐면, 주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온 시점이 작년 11월달입니다. 이때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급반등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상승 움직임이 전개됐는데요. 이때가 작년도 우리나라 수출이 11월달에 10월달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3.9% 증가세로 돌아선 시점입니다. 근데 11월 달에 왜 중요하냐면 작년까지는 기저효과 영향이 컸지만은 올해는 이제 작년도 11월 달부터 증가된 부분이었는데 이번 11월 달 수출 지표 자체가 거의 30% 이상 32.1% 정도 증가했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가들 이런 또 펀드멘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제 수출 지표를 보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펀드멘탈 자체는 상당히 양호하다. 그런 어떤 부분이 확신이 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종합주가 지수 흐름이 그런 상태에서 환율 자체가 좀 떨어졌거든요. 오늘도 지금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쪽인데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펀드멘탈 자체가 견조하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면서 선물도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어떤 부분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가 어제도 샀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샀던 것 자체는 그런 어떤 대외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의 수출 지표 자체가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출 지표상에서 양호하게 나왔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오늘 주식시장이 어제 오늘 강하게 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에 의해서 오늘 또 무려 현물시장에서 8,800억을 샀습니다. 그래서요. 오후 들어서 코스닥시장까지 매수로 좀 돌아서면서 선물시장에서 대신 매수 규모는 많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외국인 시장 자체가 대체적으로 선물 중심의 매매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제도 현물에서 많이 샀고 오늘 또 선물보다는 현물 지수를 많이 샀다는 것 자체는 그런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긍정적 외국인 시각의 변화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을 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중심을 산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전체적으로 8,800억 매수 중에서 전기전자 섹터 자체를 5,400을 샀으니까 거의 한 60, 70%를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쏟아부었다. 그 다음에 운수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유통업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시장 자체가 이제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결국은, 그동안 이제 시장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시장 흐름 자체가, 이슈 중심에, 성장주 중심으로 장세가 전개가 좀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국내 기업들이 실적 펀드멘탈 지표가 좋다 보니까 가치주 중 반도체라든가 가치주 중심의 시장의 상승을 좀 주도했던 거고, 반면에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2차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한 NFT 관련 종목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이게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동안 시장 자체가 저도 이제 펀드멘탈 분석가로 본다 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시장 흐름이 좀 전개됐거든요. 기업 내용 자체가 워낙 좋은 종목들은 못 가고 이슈와 모멘텀이 입각된 종목들 중심으로 투기적인 장세가 펼쳐이 좀 됐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을 한마디 자체는 시장 자체가 정상적인 기본에 충실한 시장의 흐름으로 어제부터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돼.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 빠졌던 2차전지라든가 NFT 관련 종목들 계속 흘러내린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서서히 그동안 코스피 시장의 자체는 전혀 모멘텀이 없던 그런 부분인데, 코스피 시장의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펀드멘탈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갔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먹거리 장치는 풍부하게 전개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좀 시장을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코스피는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재라든가 소재 관련들 가치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종목들 중심에 두드러진 상승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오늘 시장의 특징 종목은 코스피 쪽에서 현대제철을 좀 꼽아봤습니다. 대표적인 가치주 종목이라 좀 봐야 되겠죠. 어제는 이제 포스코가 장비 9% 정도까지 급등을 했다가 좀 밀렸었는데, 포스코는 이제 지주사 자체는 모멘텀이 있었고, 오늘 현대제철이 돋보이는 상승을 보였던 것 자체는 차량용 간판 가격이 좀 인상이 좀 됐죠. 상반기 때 톤당 5만 원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최근에 서방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가격 상승 부분 자체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는 톤당 12만 원 정도 인상이 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현대제철은 수혜를 받겠지만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월 수출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가장 부재했던 것 자체가 자동차라든가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자동차 간판 가격 인상에다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업종들은 향후에도 어떤 기술적인 반등 이상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워낙 싼 부분이고, 만약에 시장 자체가 가치 중심 움직임이 전개된다 한다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낙폭 가격에 따른 흐름과 함께 반등의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 점 시장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슈와 모멘텀 플레이, 이렇게 꿈을 먹고 산다는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올랐다면, 이제 꿈을 깨고 현실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로 무게중심이 넘어왔다. 그리고 그 부분 중심에 있는 것은 어제 발표됐던 11월 수출 지표, 어제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가려져 있었던 내용인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주시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수출 지표가 좋아서 펀더멘털이 강한 종목군들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넘어왔다.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내일 시장의 체크 포인트는 여전히 이제 오미크론 관련 뉴스와 관련된 플로우 자체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봐야 되겠죠. 다음 주 정도 좀 가면 좀 가닥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영향력이라든가 전파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치사율이라든가 그렇지만 영향력 자체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장의 내부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는 오늘 지수가 만등이 나왔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관련도 중심에 또 가치주라든가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이 애국인 비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시장의 주도력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급락이 나왔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심, 2차전지라든가 NFT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반등이 전개될지, 아마 시속 게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거니 받거니 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들 관련 종목들이 쉴 때 NFT라든가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쉬었던 종목들의 약간 순환 매수 흐름 자체가 전개되는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부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내일 시장의 전망은 전략은 일단은 오미크론발 악재는 여전히 진행돼 여진 자체는 이제 제한적이라 좀 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70-80% 정도로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영향이 점차적으로 약화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그런 악재보다는 우리나라 수출 지표들이 워낙 좋고, 그다음 반도체 업황에도 호양 기대가 또 있는 거고, 최근에 여러 가지 오미크론 영향과 관련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나 기대 심리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의 기존은 유지가 좀 되고 있지만, 이 부분 자체는 이미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오미크론 발이 확산이 좀 된다든가 그러면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자체도 충분히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뀔 수 있는 자체는 향후에 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하방을 좀 지지를 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2,945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지수로 봐서는 반등 이상의 충분히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 단기적으로 지수의 저점은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 같고요. 아마 2,860포인트 아래로는 쉽게 이제 안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당장 단기적으로는 2,980포인트, 내일로 본다면 2,950포인트 정도가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이 대기하고 있는 선이니까, 여기서 당장 장을 좀 받겠죠. 오늘까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 12월달 위에 FMC 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미크론발 파급력 자체가 다음 주 정도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힐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영향이 떨어진다는 그 이후에 종합주가지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연말에선 상승의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략으로서는 일단은 오늘 이제 납부받은 종목이라든가 소외주 종목들 중심의 반등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쪽은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동안 일방적인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NFT라든가 그들 관련 종목들에 관심이 쏠렸던 부분 자체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납부 과대주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기술적인 면에도요,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금리 상태가 계속 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니까 성장주 중심의 관심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관심은 일단 이렇습니다. 팬데믹 자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니까 팬데믹 구간에서 가치주 종목 쪽에 종목을 선정을 한다면 실적 성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효성그룹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효성그룹이 효성화학이라도 급등이 나와서 효성화를 쉬었지만은, 그래서 효성 TNC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팬데믹 장기화 구간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가치주지 않습니까? PR이 3배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던 종목들이라든가 또 금호소기 같은 경우도 업황 자체는 안 쳤지만은 MB나텍스가 주력 제품인데, 최근에 이제 MB나텍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서 고무장갑이라든가 수요가 증가되면서 이런 종목들도 어제 좀 많이 올라와서 약간 쉬었었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약간의 주도력을 형성하지 않겠는가 가치주 중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관심은 여전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중심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비 부품 쪽, 비메모리 쪽, 그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가치주 쪽에서 앞서 이제 일부 하락주에서 팬데믹 구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외에 철강주라든가, 그다음에 내일은 아무래도 지수가 올라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어제 오늘 종합주가에서 100포인트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가벼운 쪽에 건자재라든가 의리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선별적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제 오늘같이 큰 상승을 기대하지 말고 좀 마음 비우고 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